하나, 둘, 셋. 자, 안녕하세요. 오늘 먼사이 라디오의 두 번째 게스트 모셨습니다. 네. 슈퍼스타시죠? 아닙니다. 슈퍼스타잖아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찰스 절대 마이클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요즘에 네. 인기가 진짜 너무 많아서 혀를 내두를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어. 뭐 올라오는 컨텐츠마다 조회수가 이게 말이 되나? 이게 개인이야? 감사해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감사합니다. 이게 막 되니까 이 정도 조회수면은 견줄 사람이 거의 막 한 유재석 아저씨나 막 이렇게 돼야 조회수가 거의 그거인 것 같은데. 아 생각합니다. 잠깐 반짝이죠. 아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아니 겸손한 게 아니라 진짜 네네. 진심으로 그렇게 진심으로. 운이 좋다. 일단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찰스센터 김찬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방문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뭐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 그냥 너무 바쁘게 지내고 있고 일단 바쁜데 다행히 이 스케줄에 되게 부담이 없었어요. 왜요? 왜냐면 이제 먼사이 라디오 구성안을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되게 부담 없이 맞아요. 그냥 얘기하는 아무 부담 없이. 네, 그냥 수다 떠는 느낌이라 하셔가지고 부담이 없었고 생각보다 제 원래 대화 톤으로 나간 방송이 없거든요. 이 톤으로? 그렇구나. 이 톤으로 하면은 보통은 이제 예의 없다. 그러니까 노력하지 않는다. 방송인으로서 그러니까 쟤는 방송할 그거니까 성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라디오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맞아, 컨텐츠에서 맞아. 할 수 있는 톤이 있기 때문에 맞아. 너무 편해요. 이런 방송은 또 너무 톤 높게 하면은 안 어울리잖아요. 맞아. 여기서는 그냥 진짜 찬미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부담 없이 와도 되는 게 맞았어요. 뭔가 하고 나서도 그렇게 힘들 것 같지 않은. 맞아요. 원래 하고 나면 좀 힘들어요? 할 때는 체질이어서 몰라요. 방송할 때는 진짜 모르다가 끝나고 나서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뭐 편하게 얘기하시면 되니까 네네. 다양한 주제로 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원래는 처음에 제안 받았을 때는 네. 독립을 고민하고 있을 시기여서 만나면 이제 인생 선배로서 이제 네네네네. 독립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 성격이 급해서 독립을 결정해버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독립하셨어요? 근데 잘하신 게 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요. 평생?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앞서가셨는데. 아니 지금까지? 네, 지금까지. 아 진짜? 네. 혼자 안 살아보셨어요? 군대 갔다 오긴 했죠. 그거 말고는 부모님이랑 떨어져 있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독립하고 싶다 생각이 안 드셨어요? 들어요.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 드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을 좀 모으고 싶은데 자취를 하면 한 달에 고정 비용으로 막 100 이상이 깨져버릴 것 같은 거예요. 좀 자취하면 돈 절대 못 벌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취는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이랑 살 것 같아요. 간섭 이런 거 없죠? 아무래도 간섭이야 많이 하시죠. 찬민님 부모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부모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방에 뭐 하고 있나 방문 한번 열어보고. 네, 맞아요. 괜히 그러잖아요. 방문 어머니가, 열고 그냥 보고 가요. 아무 이유도 없는데 너 뭐 하고 있냐? 막 이러면서 괜히 막 이렇게 스트레스 뭐 안 받으세요? 지금도 사실 스트레스 받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좀 있으셔가지고 저도 집에 없으면은 좀 적적하시지 않을까. 효자시네. 네, 라고 이제 합리화하면서 부모님을 그렇게 설득하고 있어요. 나 나가면 외로울 걸. 이렇게. 방이 그래도 좀 넓으신가 보다. 왜냐면 저희 친형이 같이 살다가 나가서 제가 방이 쓸 수 있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렇지. 그럼 그렇지.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어요. 저도 방이 만약에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은 독립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점점 짐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제 또 방송을 나가려면 저는 뭐 협찬 이런 것도 없고 제 옷으로 나가야 되니까 옷이 좀 정돈이 돼 있으면 좋겠는데 옷이 놓을 데도 없고 그러니까 항상 싼 점 쌓이고 거기서 막 꺼내 입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공간 때문에 좀 독립하고 싶은 게 컸어요. 지금 그래서 집이나 이런 건 다 구해진 거예요? 집 구했고 이제 계약 앞두고 있어요. 내일 계약서 쓰고. 축하드립니다. 일단 첫 자취. 이거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추억이 있는 커피예요? 오늘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커피가 갑자기 배달이 오더라고요. 사무실에. 네. 그래서 이거 뭐야? 누가 시켰어? 했는데
이게 이제 찬미님이 얼마나 슈퍼스타인지를 말해주는 건데 저희 PD님이 선배한테 연락을 주고받다가 오늘 규민님이랑 찬미님이랑 뭐 같이 찍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올리브영 담당자셨대요. 찬미님한테 좀 잘 보여서 나중에 꼭 방송 같이 하고 싶다고 아 진짜요? 보내주셨어요. 우와. 그래서 올리브영. 찬미님 진짜 올리브영 너무 좋아하죠. 슈퍼스타구나 하는 생각이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규민님 저번 채널 나왔을 때 그때랑 지금이랑 많이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맞아. 그때는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 진짜 바쁘죠. 아니,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사실. 사실 그렇게 바쁘지 않은데 바쁜 이유가 제가 게을러서 바빠요. 저는 바쁘게 사는 거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어서 네. 솔직히 만약에 좀 성취욕 있고 바쁘게 사는 걸 즐기는 사람이었으면 이 정도 바쁘다 절대 생각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쉬는 걸 너무 좋아하고 여유가 너무 중요한 사람이어서 이 정도도 바쁘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사실상 객관적으로 그렇게 바쁜 게 아닌데. 어떤 게 제일 크게 달라졌어요? 사실 바쁘다고 해도 본인 컨텐츠 찍고 편집하는 거면은 이제 퇴사도 그때부로 했으니까 오히려 뭐 그렇게 크게 바빠지지 않고 오히려 손이 붙으면 붙을수록 더 빨라지는 거 아닌가?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외적인 일이 많이 생긴 거죠. 일단 타 채널 섭외가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타 채널 섭외하면은 보통은 하루 정도는 빼야 되니까 그런 게 많아졌고 근데 저는 제 채널이 당연히 우선이라 생각을 하는데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몰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거랑 이제 제가 제 걸 하는데 제 거에 좀 길이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너무 길더라고요. 제가 다 40분짜리던데? 아시죠? 40분짜리 편집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너무 빡세죠. 심지어 40분짜리가 막 1시간 찍어서 20분을 빼는 게 아니라 그치. 8시간, 9시간을 찍어서 맞아. 그걸 빼는 거니까. 네. 근데 또 긴 게 저도 만족스럽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고 편집하는 시간도 더 늘어난 거예요.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고 근데 지금 일주일에 하나씩 올리고 있어요? 못 올려요. 아 그쵸. 말도 안 되지. 2주에 하나 정도 올리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너무 랜덤인 게 막 어쩔 땐 일주일에 2개 올릴 때도 있고 그래서 요즘 저의 좀 고민거리가 내가 너무 욕심부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을 절대 남한테 못 맡기겠고 너무 내가 하고 싶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자주 못 올리고 근데 사람들은 기다리고 그리고 사실은 저는 피드백을 많이 보는 스타일이 전 댓글 맨날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봐요? 댓글이 막 1000개던데? 전 다 봐요. 진짜 다 봐요. 그래서 진짜? 하루 종일 볼 때도 있고 일단 영상 업로드한 날은 약속 안 잡아요. 댓글 보려고. 아 진짜? 일단은 보는 이유가 진짜 재밌어서. 아 댓글 달리는 게? 도파민이 너무 터지는 거. 댓글 너무 재밌어요.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아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어요. 막 보면서 막 한박 웃음 지어요. 재밌기도 하고 이제 혹시나 같이 출연한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댓글 있으면 빨리빨리 삭제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댓글을 보는데 편집을 잘한다는 말이 너무 많으니까 편집 진짜 잘하더라고. 그런 말을 또 들으면은 더욱더 내가 하고 싶고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그만 자막도 직접 다 넣는 거예요? 저는 그냥 100% 제가요. 대단하다. 아 근데 그런 게 진짜 웃기긴 하더라고요. 그 막 제 속마음 넣는 거. 그 막 이렇게 막 벅벅 이런 게 너무 웃기더라고. 혹시 월간 데이트 보시나요? 아 봤어요. 진짜요? 봤어요. 이번에 그 찬영님 나온 거. 그러니까 그거 느낀 건 있어. 그 월간 데이트 하실 때 찐으로 조금 찬영님을 좋게 보는 것 같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 게 되게 너무 느껴져가지고 진짜로 찰스님이 되게 찬영님을 좋게 보고 있구나가 엄청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진짜 진심으로 느껴졌어 그게. 느껴지게끔 편집을 했으니까. 그렇군요. 규민님 살짝 약간 내가 촉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가 느꼈고. 모두가 느꼈군요. 네, 제가 모두가 느끼게끔 그렇게 편집을 했고 의도가 있었습니다. 저 그거 보면서 조금 설렜거든요. 설레셨어요. 진짜 그 귀엽더라고요. 그 풍기는 분위기가. 규빈님은 막 그런 거에 대한 제작할 생각 없으세요? 월간 데이트? 그러니까 데이트는 하시는데 네. 막 그런 연프 느낌의 그런 거 할 생각 없으세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는 해요. 데이트 코스 추천 같은 거. 네, 알아요. 그런 거는 하기는 해요. 아마 다음 주에 뭐 하나 또 그런 비슷한 거 찍을 것 같긴 해요. 데이트 코스 추천 이런 거. 벚꽃놀이 코스 추천해가지고 그런 거 하나 찍어볼 것 같긴 해요. 어때요? 그 찬미님이 사람들이 이제 모쏠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쏠 아닌데 저? 나 왜 모쏠로 알고 있었지? 에? 저 모쏠 아닌데요? 모쏠이에요. 아씨. 당황해서 이거 쳐다봤잖아. 그러니까 당황해서 갑자기 피디님 왜 쳐다봐? 근데 얘가 자꾸 내 얼굴 외면해가지고. 아니 피디님 왜 쳐다보냐? 도움에
누가 나 좀 도와줘 이러고 막 전화하는데 얘가 나 안 봐가지고. 아니, 사실 더 속이고 싶었는데 너무 당한 게 느껴져가지고. 아 깜짝이야. 진짜 깜짝 놀랐네. 네, 그래서 어쩔 수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월간 데이트라는 걸 컨텐츠를 이제 기획해서 하고 있는데 뭐 연애를 어떻게 좀 배우는데 도움이 되나요? 연애를 배우는데 어떤가요? 그런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전혀 안 돼요? 도움이 왜? 안- 왜? 아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아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실제 연애랑은 좀 동떨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뭐 촬영을 하는 거라서. 근데 촬영할 때 저 진짜 카메라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저 출연자들 항상 말하는 게 내가 8시간 동안 찍는데 나가는 건 40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진짜 편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진짜 못 나갈 오프 더 레코드 얘기도 정말 많이 하고 카메라 신경 안 쓰는 편인데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실제로 연애할 사람들이 아니니까 전 진심으로 임하긴 해요. 네네네. 근데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제 3자의 눈으로 저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래요. 막 내가 이랬다고? 이러면서 이건 있어요. 내가 이랬다고 이것도 있고 상대가 이랬다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일단 편집하면서 되게 설레는 게 저는 막 먹는 거에 너무 집중하고 막 이러니까 상대가 날 쳐다보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뭐 편집하다 보면 날 쳐다봤더라고요. 막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내가 식탐이 심하구나? 이런 것도. 그래요? 네, 뭐 그런 것도 느끼고. 좋다. 댓글로 이제 가끔 찰스님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연애하고 싶으면 화장실 얘기랑 바지 단추 푼다는 얘기 그리고 뭐 그런 방구 얘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진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요? 왜 하면 안 되는지 잘.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이제 그러니까 그냥 바지 단추 푼다는 것도 약간 저는 뭐냐면 몰래 풀다 걸리는 게 더 창피한 거야. 배가 터질 것 같은데 몰래 풀다가 걸리는 게 더 창피하니까 이렇게 선수쳐 버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좀 인과가 잘못된 게 그럼 배가 터지게 먹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러네. 그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정말 모르는 점이 많구나 이런 생각 많이 하죠. 그리고 약간 내가 막 부끄러우면은 틱틱대는구나 이것도 월간 데이트 통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요? 저는 진짜 제가 단단히 착각한 게 월간 데이트 1월호를 이제 준빵 조교님이랑 촬영했어요. 네네. 저는 근데 제가 너무 여우 같은 거예요. 나 진짜 나 여우.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몰라 느끼셨죠? 제가 너무 막 상여우 같이 막 그러니까 저는 제가 너무 나 왜 이렇게 연애 고수 같지? 이렇게 저는 진짜로 이 생각 제가 친구들한테 뭐라 했냐면 올리기 전에 나 여우라고 욕 먹으면 어떡하지? 나 진짜 나 모쏠 아니라고 막 남자한테 애교 잘 부리고 막 플러팅 잘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했는데 올렸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틱틱대냐는 거예요. 제가 전 제가 틱틱댄 줄 몰랐고 전 제가 그 귀엽게 행동한 줄 알았어. 맞아. 근데 진짜 이게 제3자의 그거랑 나랑 다르더라고요. 저도 환승연애 2에서 그렇게 쌀쌀맞을 줄 몰랐어요. 그래요? 진짜. 근데 이건 근데 제가 더 심각한 게 규민님은 편집은 다른 사람이 한 거잖아요. 맞아요. 전 편집도 제가 했는데 이게 영상은 사실 촬영 맞아. 편집 반이잖아요. 맞아. 편집자의 시선이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맞아. 본인이 봤는데도 제가 못 집어냈다는 거는 전 제가 너무 귀엽게 행동한 줄 알았어. 진짜.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틱틱대냐 부끄러워서 그러냐 그래가지고 내가 뭘 틱틱댄 거지? 이렇게 했는데 다시 보다 보니까 틱틱된 것 같기도 하고 재밌어요. 그렇구나. 하면서 되게 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도 있고 그것도 있어요. 뭐지? 매화 찰스의 캐릭터가 좀 다르다. 그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찰스 미키 17처럼 네네네. 찰스 1718 막 이렇게 같다고 하는 거 보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좀 성격이 달라지는구나. 근데 저는 그 컨텐츠를 진짜 재밌게 봐가지고 그걸 통해서 연애 한 발 다가가는 사람이면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 제가 연애에 관해서도 조금 뭐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약간 연애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결핍이 없고 연애를 뭐 언젠간 하고 싶긴 하지만 네네. 지금 당장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고 싶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연애를 막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없고. 만약에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애를 하게 되면 본인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 것 같다 이렇게 생각나는 그림이나 이런 게 있어요? 있어요. 저는 일단은 제가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조금 항상 제가 키도 더 크고 뭔가 전 좀 듬직한
그런 친구들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뭔가 제가 좀 리드하고 운전도 항상 제가 하고 진짜 친구들 집도 많이 데려다주고 성숙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게 있는데 뭔가 연애하면은 완전 애기처럼 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아 본인이? 네.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 제가 완전 애기처럼 하고 챙김받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우리 찬미님이 결핍이 없다고 했잖아요. 사람이라면 결핍이 없는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무조건 어떤 부분은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연애할 때 특히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분명히 연애를 하다 보면 나도 몰랐던 나에 대해서 점점 더 잘 알게 되는 느낌이 확실히 있고 인간적으로 저는 연애를 하면서 엄청 많은 성숙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이상하고 찌질하고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연애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나도 몰랐는데 막 내가 화내던가 막 짜증을 부리던가 이런 모습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발견을 하면서 나이 들면서 이제 좀 나를 더 잘 알게 되고 안정감 있는 사람이 더 된 것 같아요. 특히 연애를 할 때. 제가 꼬인 건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막 연애를 해봐야 너 자신을 알고 사랑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 그러면 청개구리 심보가 돼서 더 하기 싫고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되는데 난 약간 뭔가 연애를 강요받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어요. 맞아. 그것도 충분히 완전 이해가 되긴 해요. 그 뭔가 저도 알죠. 뭐 연애를 해야 밑바닥을 뭐 볼 수 있고 자신의 뭐 그렇지만 밑바닥을 보기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그래서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연애라는 건 저한테 너무 먼 얘기 같아요. 진짜. 그리고 그 생각도 들어요. 뭔가 이렇게 바쁜데 맞아. 바쁘면 또 안 돼. 이렇게 바쁜데 연애를 어떤 시간에 하지? 맞아. 저는 그래서 찬미님의 영상이 업로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진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연애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막 요즘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연애하면 공개 연애할 거냐, 숨길 거냐. 맞아, 이거 되게 궁금하다. 근데 네. 진짜 웃긴 게 저 연애할 일도 없는데 네. 저도 막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상상력이 풍부하니까. 상상할 수 있지. 근데 저는 완전히 비밀로는 절대 못할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왜냐면 어차피 길 다니면 알아보는데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진짜 저는 제 구독 연습생들을 하는데 진짜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모든 거를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연애라는 게 다 저한테 엄청 큰 이벤트인데 그거를 숨긴다? 이게 좀 저한테는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연애하면 어떤 모습일 것 같은지 그려진 모습이 있어요? 규민님? 네. 너무 잘 챙겨줄 것 같아요, 여자친구를. 잘 챙겨줄 것 같다? 네. 근데 아닌 건 아닐 것 같아요. 완전 맞아요. 맞아요? 완전 맞고 기본적으로는 엄청 잘 챙겨주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내 기준에서 이건 진짜 아니야 라는 행동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거는 칼같이 끊어서 얘기해요. 그럴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의 경험이 말해와요. 규민아 이건 얘기해야 돼. 이건 얘기해야 돼 하면서 얘기하게 되고. 근데 반대로 제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이제 연애할 때 제 모습 중에 하나가 애교? 생각보다 애교가 진짜 많더라고요. 막 뿌잉뿌잉 이런 거요? 어떤 식으로 한 번만 제 여자친구 생각하고 잠깐만. 갑자기 긴장되는데? 잠깐만. 아니 한번. 네. 응. 왜 그래? 그렇게 귀엽네. 맞아. 갑자기 근데 연하미가 있네. 그래요? 응. 전 너무 연상이라 느꼈는데 갑자기 애교 부리니까 살짝 연하미가 있어. 그래? 확 귀엽네. 진짜로. 고마워요. 진짜. 약간 나 칭찬해주니까 네. 마음이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이게 먼 사이 라디오잖아요. 네. 마음이 조금 뭔가 친해진 것 같다, 가까워진 것 가까이 같다. 그러면은 거거든요. 진짜로? 네. 지금 급조한 거 아니고? 진짜로. 진짜로? 저 좀 가까이 갈게요. 그래. 저 그거 지금 궁금한 거 또 있는데 어떡하지?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지? 그럼 미리 얘기해놓을까요? 미리 얘기할까? 규민님이 예전에 이성적 호감과 인간적 호감 한 끗 차이잖아요, 사실. 그 한 끗 차이가 뭐가 그 한 끗 차이 결정하는지. 그 이성적인 호감과 인간적인 호감을 구분하는 포인트가 뭐냐? 제일 크게는 그거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적인 호기심? 너무 웃으시는데.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게 그게 이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야. 근데 너무 생각 못한 답변이어가지고. 그래요? 너무 솔직하시다. 이게 나쁜 게 아니니까. 죄송해요, 진짜. 근데 이 단어가 좀 그렇긴 하다. 단어가. 성적인
뭐 좀 바꿔볼까요? 성적 이끌림? 어쨌든 완전 이해했어요. 이끌림을 느끼는 게 그냥 이 사람을 안아보고 싶다. 막 손을 잡고 싶다. 요런 것들을 이제 성적인 이끌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어야 인간적이면 호감 이상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처음 본 몇 시간 내에 결정이 돼요. 그거 맞아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저도 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결정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 진짜로? 근데 그거 같아요. 알았다. 그거였어. 그래. 저는 이게 어떻게 결정되는 걸까? 나는 어떻게 사람을 거의 보자마자 결정이 될까? 이 생각도 있었고 사실은 궁금한 게 그게 바뀔 수도 있는지, 그러니까 아니었다가 맞게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여자는 아니니까 여자 입장은 모르겠어요. 근데 남자는 그런 뭔가 이성적인 끌림을 느끼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나중돼서 메꾸기가 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여자보다 남자가 어려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제가 막 어떤 여성분에게 되게 자상하게 이렇게 해주고 나도 몰랐던 설렘 포인트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지나가는데 머리 안 닿게 살짝 이렇게 막아준다거나 이런 게 되게 은은한데 갑자기 이런 거에 좀 설렘 포인트를 느끼시는 여성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 왜 설레? 이 사람한테? 라는 거를 남자가 느낀 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대적으로 남자가 거의 결정 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궁금했어요 그게. 결혼 생각 있으세요? 완전 있죠. 오 그래요. 저는 뭐 앞으로 만나는 사람은 일단은 무조건 생각하면서 만날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 정말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빠르게 할 것 같아요. 하고 싶어요. 그럼 그런 거 좀 콘텐츠에 담아 주실 거예요? 전 궁금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원래 그런 거를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죠. 너무 프라이빗한 거 오픈하는 거 안 좋아하시죠? 저도 사람들한테 공개하고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쁘게 봐주면 좋고 그럴 것 같은데 특히나 이 상대방에 대한 걱정이 조금 커서 조금 고민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도 괜찮다고 하면 결혼을 만약에 한다면 공개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 궁금한 게 규민님은 진짜 환승연애 떠나서 여쭤보는 건데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궁금해서 한 번 헤어지면은 재회 좀 하는 스타일이세요? 아니면은 딱 끝내는 스타일이세요? 이거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 헤어질 때 확실한 이유들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진짜 못됐다, 진짜 별로다 요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거의 저는 칼같이 끊어내요. 그러면 자만추를 많이 하세요? 아니면 무조건 자만추. 소개? 저는 소개를 성공을 해본 적이 어렸을 때밖에 안 해봤지만 없는 것 같아요. 자만추로 만나면 되게 자연스럽게 우리 서로 얘기하면서 너 괜찮다, 너도 괜찮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소개팅을 하면 처음 만날 때부터 자만추였을 땐 괜찮아 보일 수 있었던 점들이 다 일단 재고 만나서 얘는 뭐 키가 어떻고 뭐 얼굴이 어떻고 직업이 어때 그래서 이런 거는 아쉽네 이러면서 알기도 전에 재고 만나서 그 좀 아쉽더라고요. 저는 안 맞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랑 자만추를 했어요. 뭐 술자리 같은 데 만났어요. 마음에 들어요. 연락을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썸 기간은 이 정도가 적당하다 싶은 거 있으세요? 궁금해. 저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짧아요. 썸이 일주일? 거의 일주일 2주일 안쪽. 근데 진짜 일주일 동안 막 매일 만나려고 하고 그 절대 의심 안 하게 해요. 무조건 완전 진짜 마음에 든다 하면 무조건 직진이에요. 나 너가 마음에 들어, 너를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거를 계속 표현을 하고 계속 어필을 해요.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만나고 싶어서 계속 연락을 한다던가 뭐 이것저것 챙겨준다거나 무조건 완전 직진입니다. 저도 요즘에 되게 꽂힌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헷갈리게 하면 아니다. 헷갈리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면 보통 아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남의 연애는 되게 관심 많고 약간 뭔가 연애 프로그램도 사실 엄청 좋아하잖아요. 맞아. 연애 프로그램 좋아하고 남의 연애 되게 좋아하고 되게 커플도 좋아해요. 응원한 커플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 연애는 그렇게 언젠가 뭐 좋은 기회가 된다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런 것도 궁금하긴 했어요. 의외로 저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찬미님을 우리 컨텐츠로 만나기 전까지는 리액션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거침없고 솔직하고 되게 직설적이고
인생에 큰 필터링 없이 살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럴만해요. 찬미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방송에서 비춰져서 봤던 모습보다 훨씬 더 그 깊이가 있는 사람이겠다. 내가 방송만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는 이제 리액션 하면서 사실 엄청 죄책감이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래서 오늘 여기도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죠. 아예 없지 않고. 저는 규민님에게 좀 부채감이 늘 있어요. 네, 그래서 규민님께서 그때 힘들어 하셨다고 맞아. 들었어가지고 많이 힘들었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막 너무 막 힘들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근데 이제 딜레마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 가지면 리뷰 어떻게 찍어요? 가면 갈수록 조금 더 필터링을 하려고 노력을 하긴 해요. 근데 그때는 제가 구독자 10,000명도 안 됐어요. 좋아요. 네, 10,000명도 안 됐어가지고 저는 그때는 그러니까 나 아는 그러니까 뭐 많이 보겠어? 이런 생각으로 했어요. 사실 그때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더 조심하려 하는데 그 리액션 할 때 느끼는 건 이제 당연히 저도 리액션 보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낄 거라고 알아요. 막 쟤는 되게 거침없고 화가 많고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막 사람들을 막 이렇게 평가하고 이렇게 생각할 거 같은데 약간 똑같은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연애 프로그램 보면 그 사람들의 극히 일부만 보고 그쵸, 그 맞아. 사람들을 판단하잖아요. 리액션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좀 계속 숙제예요. 이게.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직 그거 답을 못 내린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근데 항상 마음에 그 출연자들이 상처받지 않길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쉽지 않죠. 맞아요. 그냥 하는 순간 상처일 수 있잖아요. 리액션은. 생각보다 그러니까 찬미님이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막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전혀 아니야. 근데 저는 그것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리액션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이지 절대 그 사람들을 이 사람이 별로인 사람일 거라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 장면에서 별로였다 이거지. 저는 실제로 그때 만나고 완전 이해했어요. 그런 사람이겠다. 완전 이해했어요.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깊은 사람이고 제가 어느 정도인지 뭐 가늠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 좋은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실제로 책 읽는 것도 되게 좋아하시고 영화 보는 것도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엄청 좋아했었다가 네. 요즘에 조금 바빠서 못 봐요. 바빠서 못 보고. 엄청 좋아했었다가 영화는 얼마나 좋아했냐면 네. 영화 그런 감독하고 싶어서 23살에 단편 영화 그런 아카데미 들어가서 막 만들고. 진짜요? 네. 좋아하는 뭐 영화가 있어요? 추천해줄 만한 거? 사람들한테? 인생 영화. 인생 영화. 인생 영화는 이제 많이 말을 했어가지고 먼 훗날이라고 중국 로맨스 영화인데 최근에 개봉한 거죠? 아니요 좀 오래됐어요. 근데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중국 영화들이 제목이 다 비슷비슷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네. 넷플릭스에 있는 영화인데 그건 이제 남녀간의 이제 만남 그리고 뭐 이별 뭐 이런 거 재회 뭐 이런 거 담고 제가 그런 걸 또 좋아하는 약간 환승연 약간 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재회하고 뭐 또 헤어지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걸 좋아하고 제가 어디서 말한 게 있는데 내 인생에 로맨스가 없어서 난 보는 건 무조건 로맨스를 본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대리 만족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거 말고 이제 어디서 추천 안 했던 거를 하자면 전여빈 배우님 나오신 죄 많은 소녀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네. 한국 독립 영화인데 진짜 좋아요. 그 영화는 약간 사회적인 그런 메시지가 확실하게 담겼고 또 보면 되게 생각 많아지고 네, 좋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먼 훗날 우리랑 죄 많은 소녀. 죄 많은 소녀. 알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한번 챙겨볼게요. 추천해 주세요. 제가요? 네. 책은 읽으세요? 책도 막 전 솔직히 그렇게 다독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저도 가지고 아니에요. 저 1년에 한 권 읽나? 한두 권? 그 다독하는 스타일 아니라는 말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한두 번 아니어서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 이거 많이 발전한 거예요. 영화는요? 영화는 그래도 좋아해서 많이 보려고 해요. 저는 뭐 전공이기도 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영상 디자인인데 영화가... 필연적으로 영화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추천할 만한 거라고 하면은 너무 유명한 영화긴 한데 폴 토마스 앤더슨의 그 데어 윌 비 블러드라고. 몰라요. 데어 윌 비 블러드 그리고 최근에 개봉한 브루탈리스트. 몰라요. 이렇게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결이 비슷한 영화거든요. 미국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근데 제목 절대 못 읽을 것 같아요. 방송 보고 제가 짧게. 근데 정말 재밌어요. 정말. 필리스트 뭐
데어 윌비 블러드랑 데어 윌비 블러드. 네. 그리고 브루탈리스트. 브루탈리스트. 정말 정말 재밌어요. 오. 최근에 봐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두 개 영화가 결이 비슷해가지고 꼭 한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화는 어디서 보세요 보통? 저는 거의 극장에서 보고. 이것도 극장에서. 네. 극장에서 개봉하는 거는 그 최근에 이제 나온 좋은 영화들은 다 극장에서 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심야에 혼자서라도. 오. 나머지는 거의 집에서 보기는 하는데 노트북으로 아니면 TV로? 노트북으로 보긴 해요. 왜냐면 가족들이랑 같이 사니까. 근데 그런 강박은 있어요. 영화를 볼 때는 무조건 한 번에 봐야 된다. 좋은 화면에 큰 사운드로 들어야 된다는 맞아. 강박이 조금 있기는 해요. 저도 영화는 진짜 영화에서 봐야 된다 생각하는데 맞아. 요즘에는 워낙 넷플릭스 잘 나와 있고 맞아. 내가 보고 싶은 영화는 다 옛날 영화고 막 이러니까 옛날에는 한창 영화 좋아할 때는 빔 프로젝터로 해서 막 봤거든요. 근데 집 이사 가면서 막 빔 프로젝터 쏠 데가 없는 걸 방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영화를 확실히 안 보게 됐어요. 이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사실 독립하면은 좀 기대가 돼요. 다시 영화 좀 보지 않을까. 왜냐면 저도 거실에서 못 보거든요. 엄마 아빠 한 번만 지나가도 집중력이 확 깨지니까. 맞아. 영화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저는 좀 이게 좋아한다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사실 책도 저 그렇게 많이 읽지 않는데 읽는 족족이 어디다 추천한 거예요. 읽는 족족이 말을 하니까 이미지가 사람들은 그러겠죠. 찰스가 추천한 책 외에도 읽었겠지. 근데 저는 읽은 책을 다 추천하는 스타일. 그러니까 나도야. 약간 좋아한다 하기 부끄러운 거예요. 전 항상 얕아요. 어디 가서 안 좋아한다 하기엔 좋아하는데 좋아한다 하기엔 안 좋아요. 영화도 그래서 사실 어디 가서 좋아한다 말 못해요. 왜냐면 진짜 시네피들이 보면 꽃방귀 뀌거든요. 저도 그래.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사실 영화 좋아한다 말하기 되게 부끄럽고 책도 좋아한다 말하기 부끄럽고 그치만 좋아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너 뭐 좋아해? 라고 하면은 대답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좋아하는데 항상 뭐가 사족이 붙어요. 좋아하는데 많이 보진 못해. 책도 좋아하는데 많이 읽진 못해. 이런 식. 이게 이제 약간 자기 검열이 너무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긴 해요. 약간 자기 검열이면서도 자기 객관하기도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찬미님의 얘기들을 쭉 들으면서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더 호감을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좋은 사람인 게 느껴져서 아주 친밀감이 들고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네, 저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찬미님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또 어떤 찰스엔터가 되고 싶은지 그러니까 약간 찬미와 찰스엔터를 분리를 해서 목표나 그런 게 있는지 제가 되게 은근히 현재에 대한 생각 많이 하는데 멀리 안 내다보거든요. 그래서 찰스 엔터로서도 그렇고 찬미로서도 그렇고 그냥 변하지 않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본질이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이 2019년의 내 영상을 보고 2025년의 내 영상을 보고 막 나중에 2028년의 내 영상을 봐도 똑같은 사람으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냥 외모만 바뀌었지 외모랑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을지라도 이 사람은 그대로구나 라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게 찰스 엔터로서는 그런 게 있고 이 일을 하면은 선택할 게 너무 많잖아요. 맞죠. 솔직히 뭐 광고도 어떤 거 선택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고 어떤 사람 섭외할지 내가 결정하는 거고 근데 그 결정을 하려면 기준을 잘 세워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내 나름 기준을 세워놨는데 막상 선택을 하려고 하면은 그 기준을 바꿀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요?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내가 세워놨던 기준들 안 바꾸고 싶어. 그게 뭐라고는 다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그렇게 했던 것들을 바꾸지 않고 잘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최대한 나의 원래 마음 그런 순수했던 마음이나 이런 거에서 양보하고 싶지 않다는 의미로 대충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맞아요. 찬미로서는 저는 항상 자기가 있어서 자신을 사랑하지만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너무 부족해. 내가 더 사랑하고 싶고 좀 제 목표 중에 하나도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계속 뭔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고 스스로 좀 채찍질하는 부분에서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채찍질이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찬미님이 말하는 게 성취하고 싶은 욕구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더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다던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게 아니라 정말 그냥 내면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미 충분히 유명하니까
그거 맞죠? 너무 잘 나오네. 진짜. 솔직히 규민님이 더 유명해요. 진짜 아니야. 진짜. 찰스 엔터라는 채널에서 막 계속 보여지는 사람보다 실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실제 인간 김찬미라는 사람이 조금 더 깊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게 만날 때마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도 그거를 조금 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 인간 김찬미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더 많이 이해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찰스 엔터가 옛날과 조금 뭔가 달라진 부분들이 있다고 느껴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인간 김찬미라는 사람이 발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좋게 해주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네. 규민님의 초심이랑 규민님의 방향성도 전 궁금해요. 이 채널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나 어떻게 더 하고 싶으신지 어떤 마음으로. 왜냐면 진짜 같은 크리에이터로서 솔직히 저는 진짜 당장 다음에 올릴 영상도 결정이 안 돼 있거든요. 진짜 솔직한 마음으로는 소관종이라서 은은하게 사람들이 뭐야 규민 귀엽네 막 좋네 이렇게 하면 되게 기분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은은하게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계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셨잖아요 저번에. 그랬어요? 우셨잖아요. 언제 울었어? 그 막 너무 자주 감사하다. 울어가지고. 기억났어. 맞아. 그때 진짜 찐으로 울었어요. 눈물이 많으시구나. 그 첫 테이크였는데 그냥 울어가지고 정태한테 나 이거 다시 해야 될까 했는데 형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눈물이 원래 많으셨어요? 아니면 많아지셨어요? 나이 들면서 조금 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감수성이 더 풍부해졌다기보다는 그것보다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사랑이나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점점 더 느끼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이제 올라오려고 하는데 진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고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찬미님하고 팟캐스트로 얘기를 해봤고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아닙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초심 안 잃은 거잖아요. 나. 맞아. 아주 좋았어요. 계속 미안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그 연습생 분들하고 구독자 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면은 부탁드립니다. 규민님이랑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먼 사이 라디오 오직 나에 대한 이야기로 멀었던 우리가 가까워지는 여기는 먼 사이